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실종된 미군 조종사를 구조했다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대담한 작전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지옥문이 열릴 때까지 48시간 남았다며 협상 시한인 모레 오전 9시를 앞두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찌감치 벚꽃이 절정을 맞았지만 오늘 밤 내리는 봄비와 함께 벚꽃 엔딩이 빨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미국이 이란에서 실종된 미군 전투기 조종사를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진 한가운데 고립된 지 37시간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담하다고 평가할 만큼 긴장감 속에 펼쳐진 군사작전이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에 의해 격추돼 실종됐던 남은 한 명의 F-15 전투기의 탑승자가 미군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격추로 실종 소식이 알려진 지 약 37시간 만입니다. 엑시오스는 이날 미 특수부대가 이란 남서부 실종자 구조 작전을 완료하고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우리가 그를 구했다며 미국 역사상 가장 대담한 탐색 및 구조 작전 중 하나를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구조된 미군은 무기 시스템을 맡는 대령급 고위 장교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는 해당 장교가 부상을 입었지만 곧 괜찮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조작전은 현지 시각 3일부터 이틀간 이란 내에서 긴박하게 전개됐습니다. 미군 특수부대가 투입된 가운데 이란군과 치열한 교전도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매체 엑시오스는 작전 도중 이란 측이 미국의 블랙호크 헬리콥터를 들이받는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며 이 과정에서 승무원들이 부상을 입었지만 작전을 지속한 끝에 장교를 구조해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이란 측은 이란군이 이스파한 남부에서 블랙호크 헬기 2대와 C-130 수송기를 포함한 미국의 항공기를 성공적으로 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도 미군 격추로 추정되는 사진을 SNS에 공개하며 이런 승리 3번이면 미국은 망할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우리는 절대 미국의 전사를 버려두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조종사가 구출되기까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군 지휘부가 그의 위치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이 구출 작전을 실시간으로 챙겼다는 겁니다. 이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격추 직후 험준한 산악지대에 고립된 미군 장교. 권총 한 자루만 쥔 채 이란군의 수색을 피해 버틴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용감한 전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며 자신이 국방부 장관 등 군수 내부와 함께 24시간 내내 위치를 추적하며 구출 작전을 직접 지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작전에 세계 최강의 무기로 무장한 항공기 수십 대를 투입했다며 미 군사 역사상 적진 깊숙한 곳에서 조종사 2명을 각각 구조해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But frankly, we got lucky. We're not talking about the first 5 hours, 3 to 5 hours, when there's a high expectation that you can recover a downed pilot. But because we went to almost 2 days. 미 뉴욕타임스는 구조작전에 수백 명의 특수부대원, 수십 대의 미군 전투기와 헬기, 그리고 사이버 우주 정보 역량이 총동원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앞서 격추 직후 수색부대를 대거 투입해 산악지대를 샅샅이 뒤졌고 실종 장교에게 우리 돈 1억 원에 가까운 현상금까지 내걸며 주민들에게 신고를 독려했습니다. 실제로 현지에서는 현상금을 노린 수십 명의 이란인이 산으로 향하면서 차량 행렬이 길게 줄을 잇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지옥문이 열릴 때까지 48시간 남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신이 설정한 협상 시한 모레 오전 9시를 앞두고 다시 한번 최후 통첩을 보낸 겁니다.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 폭발음이 수차례 들려오고 화염이 번쩍이는가 하면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현지 시각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테헤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으로 많은 이란 군 지도자들이 사망했다며 자신의 SNS에 공개한 영상입니다. 해당 영상을 공개하기 불과 6시간 반 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서 지옥문이 열릴 때까지 48시간 남았다며 이란에 대한 최후 통첩 시한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미 동부 시각 기준 6일 월요일 오후 8시, 우리 시간 기준으로는 7일 화요일 오전 9시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종전 합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와 유전 등을 공격하겠다며 현지 시각 지난달 27일을 시한으로 제시했는데 이를 열흘 미뤄 오는 6일로 재연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란을 향해 협상이 결렬될 것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내왔습니다. We'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where they belong. 지난달 30일에는 발전소 유전 하르그 섬은 물론 담수화 시설까지 파괴하고 이란에서의 사랑스러운 체류를 끝낼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이란도 이런 미국을 향해 맞불을 놨습니다. 오히려 지옥문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열릴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굴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위협에 물러서지 않고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란군을 총지휘하는 알리 압둘라히 알리아바디 사령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이란의 기간시설이 공격받는다면 지옥문은 당신들에게 열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군 대변인도 지옥문은 미국에 열릴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که در صورت گسترش شرارت کل منطقه به جهنمی برایتان تبدیل خواهد شد. سراب شکست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تبدیل به باطلاقی برای فرو رفتنتان شده است. 이란 국영TV는 과거 사담 후세인 사례를 거론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48시간 경고를 비웃듯 현지 시각 오늘 새벽 이스라엘과 쿠웨이트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로 인해 쿠웨이트 재무부 건물과 석유시설, 발전소 등 시설이 타격을 받았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은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바브엘 만데브 해협의 봉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전 세계 원유 생산량 10%, 컨테이너 물동량의 25%가 지나는 홍해 봉쇄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재국 역할을 자처하는 파키스탄 외무부 대변인은 여전히 휴전 중재 노력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그렇다고 양측이 말폭탄만 주고받는 건 아닙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석유 화학단지를 타격했고 이란은 미국의 우방국인 걸프국 핵심 시설에 드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양측 모두 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핑퐁 공격을 이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장하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곳곳에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증기처럼 끝없이 피어오르는 불기둥과 검은 연기는 결국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현지 시각 어제 이란 남서부 마흐샤흐르 석유화학 산업단지와 반다르이맘 일대 시설이 공격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흐샤흐르 단지는 이란 수출 수익을 창출하는 외화벌이 창구로 꼽힙니다. 같은 날 이란 남부 부쉐르 원전 단지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란 유일 상업용 원전 시설인 부쉐르 원전은 지금까지 4번이나 공격을 받았습니다. 방사능 유출은 보고되지 않았지만 피해가 잇따르자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은 자국의 원전 근무자를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Злосчастного удара автобусы двинулись со стороны станции Бушер в сторону ирано-армянской границы. 198 человек, если быть точными. 이란도 보복에 나섰습니다. عملیات گسترده نیروهای دریایی و هوافضای سپاه در صبح امروز در موج 95 با رمز یا حسن ابن علی علیه السلام با موشک‌های حاج قاسم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외에도 걸프국 쿠웨이트의 담수 시설을 이틀 연속으로 공격했습니다. 쿠웨이트는 이번 공격으로 발전 설비 2기의 가동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레인 정부도 현지 시각 오늘 자국 에너지 기업 석유 저장고가 이란 드론 공격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미국은 이란 정권 고위층을 상대로 한 압박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의 조카 딸로 추정되는 여성을 체포하고 미국 영주권을 박탈했습니다. 오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가의 명품 재킷을 입은 여성. 일반인은 타기 힘든 헬기 앞에서 포즈도 취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지목한 전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의 조카 아프샤르입니다. 화려한 일상을 즐기는 또 다른 젊은 여성은 아프샤르의 딸입니다. 현지 시간 4일 미 국무부는 두 여성을 미국 이민단속시설에 구금하고 영주권을 박탈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LA에 머무르면서 이란 혁명수비대를 공개 지지해왔다는 이유입니다. 특히 미국을 거대한 사탄이라고 비난하는 등 반미 성향 게시물을 올려온 걸 문제 삼았습니다. 미국은 2020년 드론 공습으로 솔레이마니를 제거한 바 있습니다. What he did, Iran would have been perhaps in far better, stronger position. He lived. 미 정부는 두 여성을 추방하기로 하고 아프샤르의 남편도 미국 입국을 금지 조치했습니다. 다만 두 여성과 솔레이마니가 친족 관계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로이터 등 외신은 솔레이마니 측 가족이 친족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6월까지 석 달간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들에게 매달 3만 원씩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유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과연 어떤 교통카드를 쓰는 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지 고민하는 분들 적지 않을 텐데요. 김승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주말 나들이객들로 붐비는 서울 광화문. 기름값 부담에 차는 집에 두고 왔습니다. 항상 여기 시내에 나올 때 자동차 끌고 나오는데 너무 기름값도 비싸다 그래서 다시 넣어놓고 오늘은 이제 대중교통 이용해서 왔어요. 전에는 뭐 한 3번 정도 가져갔다 그러면 요즘은 1번 이내로 줄이려고 고유가가 계속되자 서울시는 정액제 무제한 교통카드인 기후동행카드에 환급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간 30일권 이용자에게 월 3만 원씩 돌려주기로 한 겁니다. 일반 성인이라면 지출액이 월 6만 2천 원에서 3만 2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청년과 청소년, 두 자녀 부모는 2만 5천 원, 세 자녀 부모나 저소득 시민은 1만 5천 원만 내면 됩니다. 국토부의 교통비 환급 정책인 K패스와도 비교해봤습니다. 서울 내에서만 오가는 19에서 34세 청년은 월 24회 이상 이용한다면 기후동행 카드가, 24회 미만이라면 K패스가 이득입니다. 35에서 39세라면 월 21회, 40에서 64세는 월 26회 이상이면 기후동행 카드가 유리합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GTX도 탄다면 20% 할인 혜택에 더해 10만 원 초과 이용액도 모두 환급받는 K패스가 좋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요즘 김포공항 이용객들을 위한 꿀팁이라면서 공공연하게 퍼진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장기간 여행을 갈 때 공항 근처 지하철 환승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면 주차비를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은 사실 지하철 환승객을 위한 곳이라서 당초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개화산역 환승 주차장. 여행 가방을 끌고 오는 가족이 주차 요금을 냅니다. 김포공항을 통해 여행을 다녀오는 동안 이곳에 차를 댔습니다. 며칠간 이용하셨어요? 한 4일 이용했네. 4박 5일. 김포공항에 금토일 주말 사흘간 종일 주차하면 9만 원을 내야 하지만 지하철 환승 주차장을 이용하면 같은 기간 3만 1,200원만 내면 됩니다. 입출차 전후 지하철로 갈아타면 요금을 절반으로 깎아주기 때문에 공항 주차장 대신 지하철 환승 주차장으로 오는 겁니다. 왔다 갔다 불편한 점은 있는데 그래도 요금적인 면에서는 가격이 거의 3-4배까지. 온라인에는 주차비를 아끼려면 환승 주차장을 이용하라는 안내글이 넘쳐납니다.
문제는 만 하루 이상 장기 주차 차량이 전체의 26%에 이르다 보니 실제로 차를 대고 지하철로 갈아타는 출퇴근 시민들이나 월정기권 이용자는 차댈 곳이 부족해진다는 겁니다.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차 빠지면 그때 대놓고. 입구에서도 만차라니까. 1층에서 만차. 그러면 억울한 거야. 나는 정기권 우선권자인데. 서울시는 지하철 환승주차장이 제 역할을 못하는 사례를 연구해 개선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사건을 보다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부 백승우 기자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벚꽃길에 큰 조명이 보이네요. 네, 벚꽃 명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같이 영상 보시죠. 네, 부산의 유명한 벚꽃길입니다. 커다란 조명이 설치돼 있는데요. 주변 전체가 환할 정도로 큰 조명입니다. 그런데 밤에 벚꽃을 비추던 기존 조명들은 모두 꺼져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출입도 통제돼서 시민들이 발길을 돌렸고요. OTT에 방영될 드라마 촬영 때문이었습니다. 벚꽃 구경하던 시민들은 헛걸음했다고 비판을 SNS에 쏟아냈고요. 논란이 커지자 제작사는 결국 시민 불편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다음 사건 볼까요? 화장실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또 영상 보시겠습니다. 경찰관이 휴지통 안을 살핍니다. 다른 경찰관은 화장실을 칸칸마다 열어보는데요. 변기 구석구석을 확인하고 벽 틈에도 손전등을 비춰 확인합니다. 보물이라도 찾나 싶지만 서울 유흥가 클럽 등으로 마약 단속을 나간 겁니다. 보관함을 직접 열어 마약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하는데요. 이날은 마약 범죄가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단속은 계속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뭘까요? 남성이 뭔가를 들고 나오네요. 네, 저희 사건을 보다에서도 전해드렸던 그래픽 카드 도둑 모습인데요. 추적 과정과 검거된 모습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모텔로 경찰관들이 들이닥칩니다. 40대 남성이 붙잡히고 훔쳐갔던 컴퓨터 그래픽 카드도 보이는데요. 이 남성, 지난 2월에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그래픽 카드를 전동 드릴로 90초 만에 훔쳐 사라졌습니다. 이 남성, 검거 후에는 자신이 오히려 사기 피해자고 자신의 피해 계좌에 작물을 팔아 번 돈을 입금하면 수사가 진행될 줄 알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 하네요. 마지막 사건 보겠습니다. 어이구, 홍수라도 난 건가요? 네, 매서운 봄비가 차량들을 집어삼켰습니다. 같이 영상 보시죠. 네, 차량 여러 대가 물에 잠겨서 바퀴가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곳곳에 나무는 뽑혀 쓰러져 있고요.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로 토사가 쏟아진 모습도 보이실 겁니다. 모두 어제 오후 부산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 때문에 생긴 사고였는데요. 봄비라고 가볍게 생각했다간 큰 코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을 보다였습니다. 우리나라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가 올린 영상 하나에 필리핀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현지에서 택시 기사가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힌 건데요. 논란이 되자 필리핀 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홍지혜 기자입니다. 필리핀 휴양지 세부로 여행을 간 아이돌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멤버 수빈.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 택시 예상 요금은 약 300페소. 우리 돈 7,500원 수준입니다. 어쨌든 이제 300페소 정도 나온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처음에 500페소를 요구했던 현지 택시 기사는 이동을 하는 중에 다시 1,000페소로 요금을 올려 부릅니다. Very expensive. So how much? It's okay for you, only 1,000. 1,000? Yeah. No, he just said like 500. 결국 말씨름 끝에 500페소를 내는 걸로 마무리됐습니다. 택시 내리기 전에 또 1,000원 내라 해갖고 500 낸다고 강하게 말하고 나왔어요. 수빈이 영상을 공개한 뒤 필리핀 시민들이 직접 사과하고 나섰습니다. 수빈의 영상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거나 외국인 상대 사기가 당연하게 여겨져선 안 된다는 댓글이 달린 겁니다. 필리핀 현지 언론들도 이 사건을 잇따라 보도했고 결국 필리핀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교통부 산하규제위원회는 국가 이미지를 훼손한 중대 위반이라며 택시기사에게 3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과도한 요금을 요구했다며 형사처벌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일찍부터 활짝 핀 벚꽃은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찹니다. 그런데 오늘 밤부터 전국 곳곳에 다소 요란한 봄비가 내리면서 조금은 이른 벚꽃 엔딩이 올까 봐 아쉽기도 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정현 기자, 지금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윤중로 벚꽃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비가 예보돼 있어 흐린 날씨지만 벚꽃이 지기 전에 눈에 다물어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금요일 밤에도 비 오고 좀 떨어진 것 같아서 부랴부랴 왔어요. 오늘 꽃 보니까 어때요? 재밌었어요. 지금 개화를 만개를 해가지고 비가 오더라도 그래도 현재 순간이 제일 즐겁습니다. 올해 봄은 높은 기온 탓에 벚꽃이 평년보다 열흘 먼저 개화했는데요. 오늘 저녁 비 예보로 벚꽃 엔딩이 예상되자 발걸음을 서두른 겁니다. 오늘 아니면 볼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서 꽃이랑 여자친구분 중에 당연히 여자친구가 훨씬 이쁘죠. 기상청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 충청에 내일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고 내일부터는 비구름이 전국으로 확대돼 광주와 부산 등 지역에도 비슷한 양의 비가 올 걸로 예상했습니다. 비 때문에 흐려진 날씨는 모레부터 차차 맑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벚꽃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열린 결혼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혼식 웨딩카로 이 분뇨를 수거하는 정화조 트럭이 동원된 겁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붉은색 꽃으로 화려하게 꾸민 트럭들이 비상등을 켜고 도로를 달립니다. 분뇨를 수거하는 정화조 트럭이 신부를 맞는 웨딩카로 변신한 겁니다. 신랑은 아버지를 도와 정화조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판하우난 씨. 자신의 직업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념하기 위해 신부에게 제안했고 신부 역시 낭만적이라며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결혼식에는 동료들의 정화 트럭까지 모두 9대가 동원됐습니다. 새 신랑은 내 직업이 힘들고 더럽다는 인식이 있지만 그만큼 돈은 깨끗하게 번다고 말했습니다. 커피 전문점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줄지어 있는 차량들. 대기 행렬 뒤로 예상치 못한 갈색 말 손님이 등장합니다. 말에 탄 남성은 음료를 주문하고 마른 경로를 따라 직원들이 있는 창구 앞에 정확히 멈춰섭니다. 말과 대면한 직원들은 웃음을 터뜨리고 사진도 남깁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고유가 상황에선 자동차보다 말이 낫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시커멓게 탄 잔해 속에서 구조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인근의 가스라이터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현재까지 6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আমাদের অনেক সময় লাগছে আগুনটা নিয়ন্ত্রণ আনা ঠিক আছে তারপরে আমরা যারা ছিল বের করতে পারিনি. 방글라데시 당국은 정밀 수색 작업을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태국에선 레미콘 차량이 미처 속력을 줄이지 못하고 다리 아래로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허준원 기자입니다. 대형 레미콘 차량이 고가 난간을 향해 돌진합니다. 난간이 힘없이 부서지고 차량은 그대로 추락합니다. 태국의 고속도로 고가에서 레미콘 차량이 추락해 60대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레미콘 차량은 고가 및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위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승용차 운전자는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현지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얼음 알갱이들이 둥둥 떠있는 도로를 오토바이와 차량들이 지나갑니다. 아기 주먹만한 우박들이 쉴 새 없이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일에서 3일 사이 우박을 동반한 폭풍이 중국 구이저우성 일대를 강타하며 도시 곳곳이 빙하기처럼 변했습니다.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한때 날씨 경보를 발령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흙탕물로 뒤덮인 도로 한쪽으로 검은 물체가 떠내려갑니다. 자세히 보니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잡아 거센 물속에 겨우 빠져나옵니다. 러시아 남부 다게스탄 공화국에서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도로와 철도가 일부 붕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사상자와 피해는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혼란을 겪고 있는 대구시장 경선판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컷오프에 반발하고 있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재보궐선거 출마를 요청했습니다. 대구도 이진숙 후보를 필요로 하겠지만 당은 이진숙 후보를 국회에서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컷오프로 대구시장 선거 출마길이 막혔는데도 무소속 출마 뜻을 접지 않는 이 전 위원장을 향해 장 대표가 직접 보궐선거 출마를 공개 요청한 걸로 풀이됩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후 국정감사는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이라며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분들을 모셔 전열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공관위원회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전남 광주특별시장에 대한 후보자 추가 공모를 경기 수원, 화성, 안양시에 대한 경선을 확정 의결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의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을 전략 공천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추가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민주당은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김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박정희 컨벤션 센터 관련 공약을 검토하는 데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의사를 밝힌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의 행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 후보의 박 전 대통령 예방 등은 대구 현실에 대한 판단으로 존중한다면서도 박근혜 정부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 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출마 선언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오늘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린 부활절 예배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있고 대구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꼈다면 과오 논쟁을 넘어 대구의 미래를 향한 논쟁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예배가 열린 현장에서 김 후보는 국민의힘 등 야당의 예비 후보들과도 조우했습니다. 컷오프 가처분 신청 기각 후 항고방침을 밝힌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 공천 경쟁 중인 유영아, 윤재옥, 최은석, 추경호 의원과 이재만 전 동구청장, 홍석준 전 의원 등과 만나 악수를 하는 등 간단한 인사를 나눴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휴일인 오늘 비구름이 물러가고 온화했습니다. 비바람에도 벚꽃은 자리를 지켰고 봄나들이를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비 소식 있습니다. 잠시 뒤 수도권을 시작으로 내일 출근길엔 서쪽 전반에, 점심엔 전국에 내리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먹겠습니다. 비는 대부분 5에서 20mm, 양이 많진 않겠습니다. 기온도 내려갑니다. 내일 한낮에 15도 안팎에 그치겠고요. 모레 아침엔 3도로 지난주보다 7도 이상 낮아지겠습니다. 목요일엔 또 비가 내려서 더 쌀쌀해집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